안녕하세요. 안문현입니다. 안문현 씨 안녕하세요 하는 분은요. 네, 옛날 사람. 네, 제가 이제 96년부터 방송 활동을 해서 방송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꾸준히 나왔는데도. 그래서 지금도 제가 MBC 기분 좋은 날에 이제 아침 방송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를 못 알아보시고 저기 옛날에 그 한 번 TV에 나왔던 분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때마다 그 옛날이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 제가 팬입니다.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어머, 지금 내가 별 얘기를 그래도 요즘 우리 아들이 차인표 씨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무튼 네, 방송인 안문현입니다. 요즘은 제가 행복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행복을 설계하고 행복에 대해서 강의하는 행복 설계사로 지금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작 50+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걸 시청하게 되셨어요? 알고리즘이 혹시 추천해줬나요? 너무, 알고리즘 땡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나눌 거는 50대에 반드시 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동작 50+가 이제 50대 이후에 정말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생활을 위해서 도와주는 곳이 이게 동작 50+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 노년에 꽂혀 있어요. 네, 노후에 꽂혀 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엄마 아빠가 지금 80을 넘어가시고 특히 엄마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보면서 나는 우리 엄마처럼은 아니어야겠다. 나의 노후는 좀 더 아름다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노후에 꽂혀 있어서 제가 요새 생각하고 있는 이 행복에 대해서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여러분도 도움이 될 거예요. 50대 50대면 무조건 도움되죠. 같은 세대라니까요. 네. 자, 저희 엄마가 지금 이제 병중에 있고 제가 간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떨 때는 엄마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 진짜 엄마 일단 냄새가 싫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환기 그래서 막 문 열어놓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지만 기분은 나쁘시죠. 누가 들어와가지고선 계속 문 열라 그러면 저희. 그래서 정말 노인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섭섭하겠다, 서운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떨 때는 이제 엄마랑 앉아 있으면은 계속 엄마 같은 말씀 하시거든요. 이제 인지장애가 좀 있으셔서 그거 듣고 있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밥 먹었냐를 수십 번을 물어봐요. 그리고 일단 표정이 우리 엄마는 무표정에 무표정에 여기 팔자주름 완전히 깊은 샘골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무표정에 가까워. 그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을 보는 것도 상당히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엄마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건강하게 우리 엄마 연세도 지낼 수 있을까?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진짜 요새 정말 많이 고민해요. 그래서 알아낸 이 5가지 오늘 한번 나누는데 오늘은 일단 3가지만 하고요. 다음 호편에서 2가지 더 이렇게 해서 오늘은 3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0대라면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왜 놀라셨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영생하시려고 그러셨어요?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는 사실 저도 되게 우리 엄마도 힘든 과제긴 해요. 그러나 이 죽음이 뭐 어떤 사람에겐 닥치고 누구에겐 안 닥치고 닥치면은 뭐 안 좋고 안 닥치면 좋고 이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닥쳐야 되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죠. 어린아이들한테 죽음을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유치원 교사도 했었거든요. 근데 유치원 애들한테 인어공주가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면은 막 울어요.
그러다가 그러나 물방울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지요 하면 하고 다시 웃어요. 근데 50대에도 물방울이 돼서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걸로 위안이 될 수 있나요? 아니. 죽음이 판타지 돼서 우리 가슴에 살아있고 좋은 곳으로 가고 뭐 이러한 먼 남의 얘기,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죽음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내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하는 그런 현실처럼 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자각하는 것이 50대에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배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했잖아요. 벽에 전원을 꽂아 넣은 게 아니라 배터리로 가는 거예요. 용량이 있어요. 한계가 있고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래서 50대 때는 배터리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제 100세라고 보면 이제 50세면은 그냥 간단한 산수로 50% 남은 거잖아요. 여러분 배터리 50% 남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로 막 영화 보고 그러세요? 막 다운받고 막 2시간짜리 막 다운받아서 핸드폰하고 막 앱 보고 그러세요? 50% 남으면 약간 불안감 느끼죠? 먼 곳에 갈 때는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챙기는 그 수준이 50%예요. 그런데 이제 핸드폰이 낡아가지고 뚝뚝뚝뚝 떨어질 때 있거든요. 여러분 30%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전화도 못 걸어요. 불안해갖고. 전화 걸다가 이거 끊어지면 어떡하나. 혹시 중요한 거 뭐 들어올라 그러는데 핸드폰 이게 배터리 나가가지고 못 받으면 어떡하나. 저는 30%만 돼도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보니까 배터리가 한 10%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 이하는 그 핸드폰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10% 이하가 되면 정말 다른 기능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인생으로 이렇게 대비해 봤을 때, 대응해 봤을 때, 우리의 잔존 수명이 이제 10%만 남아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그냥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배터리 40%네. 10%는 빼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퍼뜩 뜨는 게, 그럼 정말 잘 살아야겠다. 50대 이후에는. 이렇게 우리가 끝을 생각하는 거, 죽음을 생각하는 건 내가 지금 현실의 삶을 정말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40%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일, 정말 가치 있는 일, 정말 의미 있는 일, 그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지. 쓸데없는 일, 하찮은 일, 지나가는 일, 남의 일, 여기다가 내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일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 자각 타임! 지금 현실을 자각해야 될 건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게 50대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죽음을 인식한다는 것은요, 정말 삶을 아주 생동감 있게, 아주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정말 그런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50에는 새로운 꿈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제는 나는 엔딩을 미리 생각해 놓고,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러한 엔딩,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지 하는 좀 더 구체적인 꿈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엔딩을 미리 세워놓고 그것을 역으로 타임프레임을 짜는 역 비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저의 엔딩을 미리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떻게 인생을 마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영상도 찾아보고 많은 이제 미디어도 접해보고 그러다가 한원주 선생님이라고 94세까지 의사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분의 그 노년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이 의사로서, 현역 의사로서 그 90대까지 활동을 하시고 그분의 마인드는 다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렇게까지 자기가 정말 죽음에 이르기 바로 전까지 현역으로 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나도 그런 삶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정했어요. 나는 그분처럼 내 인생의 엔딩은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고 도와주면서 특히 이런 의료계통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많은 사람의 애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엔딩이 딱 정해지니까 그렇다면 내가 90에 이제 나머지 10년은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그러한 시간을 남겨둬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90까지 내가 무슨 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80대는 무엇을 해야 돼? 70대, 숙련돼야 돼. 60대에는 적어도 일이 본격적으로 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 그럼 50대 뭐 해야 돼? 자격증을 따야 되더라고요. 프레임으로,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50대 때 해야 될 일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료계통에서 남을 돕는 일을 이렇게 하다가 죽고 싶은데 내가 의사가 어떻게 되냐고.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네. 제가 의사가 어떻게 되냐고요. 내가 방송하면서 하도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서 지도 의사인 줄 아나 봐요. 그 의사가 아니면 간호사? 간호사가 어떻게 돼요? 고3 때 공부해도 안 됐는데.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한번 해보자. 제가요, 간호조무사 지금 학원 등록해놨고요.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53살인데 1년 걸린대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첫 발을 이제 내딛는 거죠. 자격증을 따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 50이라는 그런 50대에 들어서 보니까 이 50대가 어설프게 젊고 어설프게 늙어요. 아무튼 50대는 이렇게 그 중간 단계에 있으면서 무엇인가 공부를 해서 자격을 취득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나의 그 임종 사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사진으로. 그럼 내가 어떤 임종을 맡고 싶은가? 내 머릿속에서 나의 임종 사진을 한번 찍어 봤어요.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것도 고퀄리티 침대. 허접한 침대 말고 고퀄리티 침대. 좋은 의료진에 의해서 그동안 잘 이렇게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가족이 쭉 제 옆에서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사랑의 말을 해주면서 내가 평생 믿었던 나의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가운데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고 싶어요. 좋은 침대에서. 네. 침대도 준비하죠. 저의 마지막 사진을 이제 머리에서 찍어놨어요. 그렇다면 자,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역으로 한번 계산해봐요. 그래요. 봐봐. 좋은 침대가 있어야 되죠. 그 좋은 의료시설에서 마지막을 내가 그 간병 받고 간호 받고 이렇게 케어를 받으면서 가고 싶어요. 가난하면 안 되지. 돈이 있어야죠. 퍼뜩대면서 내가 지금 그렇다면 정말 그 노후 생활에 있어서 빈곤해지면 안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수입과 지출 계획을 잘 짜고 새로운 수입 창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게 딱 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막 이렇게 친구 내가 제일 늦게 죽을 거니까 친구는 모르겠네. 저 오래 살고 싶어요. 친구 몰라. 가족. 그렇다면 가족 관계가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많은 사람이 와야 되니까 가족 관계가 되게 좋으려면 내가 지금 관계를 잘 안 갖고 있는 그런 가족까지도 다시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종교 의식에 의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다니는 이런 종교를 좀 소중히 여겨야겠다. 그 종교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50대 때는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여러분이 그걸 확정해서 정리를 해서 개념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자, 무신론도 무신론 종교예요. 유신론이라면 유신론 종교고요. 그 개념 정리. 난 신이 없다고 믿어. 그렇다면 그거 나중에 내가 엔딩을 칠 때, 엔딩 칠 때 또 그 신념으로 갈 수 있게 개념 정리가 확실히 돼야 되고, 유신론이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종교 혹은 호감 있었던 종교에 저는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끝에 마지막까지 안정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겠다. 근데요, 이 종교라는 게 신과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같은 신도끼리의 관계도 있거든요. 신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신도끼리의 관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오래 걸려요, 자리 잡는데.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어떤 종교시설에 가게 되면 잘 어울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서로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안 벌리고 안 보이고 만날 기회도 적고 하니까 이런 친교를 나눌 기회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50대에 이것을 잘 나눠놔야지 그 친분 관계로 인해서 종교시설에서도 내가 신도끼리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래야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그 종교도 오래 가거든요. 그 50대가 거의 최적기고 마지막이다.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처럼 엔딩을 사진을 찍어서 내 머릿속에서 찍어서 그것을 역으로,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한다면 저와 비슷하게 아마 될 것 같아요. 빈곤에 대한 것, 경제계획 세우셔야 되고, 나의 가족관계, 관계에 대한 것 정리하셔야 되고, 종교생활에 대한 것, 확실히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개념 정리가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50대에 꼭 해야 될 일 두 번째, 빈곤 퇴치! 팔자에 없는 연금을 만드셔야 됩니다. 50대에 연금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붙고 있는 거 다 해약을 했고요. 남편 퇴직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약하게 되고, 또 그 전에 뭐 집 산다고 해약하고, 또 미국에 가서 잠깐 살았거든요. 미국에 가서 살면서 또 여기서 해약하고 가고, 그래가지고 남은 거는 지금 연금 하나 남았어요. 월 30만 원씩 붙는 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연금? 저는 50대가 넘으니까 연금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는 제일 로망이, 집 하나 사서 세 받아가지고 그 세로 좀 사는 거. 그 세가 연금이잖아요. 딱딱 다달이 자기 통장에 찍히는 거, 이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까지 안 본 연금을 어디서 타요? 연금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은 그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혹시 국민연금을 너무 적게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이 아예 없으신 분들, 특히 주부 중에서 남편이 좀 제대로 된 직장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연금이 나오는 거 그거 기대하느라고 국민연금이 없는 분들은 꼭 있으셔야 돼요. 꼭.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50대에 생각하는 그 재정하고 60대 퇴직 후에 생각하는 재정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여러분 목돈을 더 선호하세요? 연금을 더 선호하세요? 목돈 1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연금 60만 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1억? 1억 얼마나 빨리 쓰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아껴 쓰면 3년이면 그냥 없어지는 게 1억입니다. 제가 남편 퇴직하고 지금 6, 7, 8, 9, 10 지금 6년째 살고 있거든요. 남편이 퇴직할 때 한 직장을 좀 오래 다녔기 때문에 퇴직금을 그래도 갖고 나왔어요. 네, 그거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됐어요. 다 어디로 갔냐고요? 그걸로 건물 사고 누구는 집을 옮기고. 아니요. 그냥 먹고 사는데 눈 녹듯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목돈 1억이요. 3년이면 닿습니다. 그것도 아껴 써서. 목돈 1억보다는 내 통장에 딱딱 꽂히는 60만 원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50대에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고정수입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100만 원대, 200만 원대가 아니더라도
작더라도 다달이 꽂히는 돈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들고 있을지라도 지금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첫째, 국민연금이 없는 분이 계시면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제 친구 중에 그 남편이 그 교육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공무원 이제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남편이 나오는 그 연금에다가 그냥 뭐 가게 같은 거 세 이렇게 해가지고 살면 어머 지금 뭘 착각하고 있냐면 퇴직 후에도 그 돈이 내 돈이 될 거라는 생각. 퇴직 후에는요 사람 마음이 180도 달려져요. 있는 돈에서 뽑아 쓰기 때문에 남편 통장에 있는 돈을 내 통장으로 끌어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다치고 작아지는지 몰라요. 네,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을 남편과 살면서 남편 뭐 월급 갖다 주면 내가 다 썼다, 경제적으로 다 했다. 그럴지라도 퇴직 후엔 달라집니다. 남편 통장에 있는 돈은 남편 돈이에요. 내 통장에 있는 돈만 내 돈입니다. 그때 가가지고 친정엄마한테, 다 늙으신 친정엄마한테 가갖고서는 돈 달라고 그러기 전에 지금 내 연금을 만드셔야 돼요. 국민연금은 10년을 최소 부어야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65세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었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 수령 기간을 좀 늦추시면 돼요. 지금 뭐 59세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부으시고 69세부터 받으셔도 그래도 이득입니다. 지금 최대한도로 많이 부으세요. 혹시 사적인 연금을 들고 계신 분들 수익률을 이렇게 보면은요. 저도 뭐 땡땡 생명에 연금 보험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요 그거를 월 30만 원씩 부으면은 65세부터 80세까지 60만 원 나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6%도 더 높게 본 거죠. 그러더니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지금은 30만 원 붓고 있는, 나중에 30만 원을 탈까 말까예요. 여러분 그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적인 연금을 붓고 계시다면 만약에 여력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더 부으시면 되지만 여력이 없다면 그 연금을 해지하고 국민연금을 부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붓는 게 더 유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 친구한테도 야 국민연금 그거 고갈된다며. 고갈됐을지라도 그럼 사적인 연금이 더 안전해요? 국민연금이 더 안전해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나오는 건데요. 사적인 연금 만약에 잘 안 되면은 나라에다 손 벌릴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면 할 수 없어요. 그래 나라가 망해서 내가 연금을 못 받는다. 그거 할 수 없지.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나오는 연금 어디다가 투자하시겠어요? 요새 또 하도 주식이 막 광풍을 부니까 국민연금에 돈을 더 넣느니 그걸 최소한으로 넣고, 아니 국민연금도 어차피 뭐 국채에다가 죄다 투자하는데 내가 직접 국채에 투자하면 훨씬 이득이지. 아유 요즘 테슬라 주식이 그거 얼마나 올랐어. 아이고 작년에 그냥 8월에만 샀었어도 지금 몇백 프로 오르는 건데 그런 주식에 내가 차라리 넣는 게 아이고 언간생심. 일단 국민연금에 안전빵으로 놓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EDF를 하시던 무엇을 하시던 테슬라를 사시던 애플을 사시던 삼성을 사시던 그 후에 주식은 투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국민연금 지금 이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가 알기로 47만 원까지 부을 수 있거든요.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붓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사적인 연금을 차라리 해약을 해서라도 그 돈을 부으시고, 그래서 연금을 액을 높여놓은 후에 그리고 다른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그게 현명한 겁니다. 팔자에 없는 연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팔자에 없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뭐 20대, 30대, 40대는 연금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연금이 적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하나라도 제대로 가져가자는 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주택연금. 이것도 뭐 많이 아시죠? 많이 아셔가지고 지금 문의하시고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만약에 안 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50대의 포트폴리오를 주택연금을 염두에 두고 짜셔야 됩니다. 그 주택연금은요, 대표적인 그 주거 복지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연금을 알면 알수록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이거 가입 연령이 됐을 때 이거 없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왜냐하면 그 혜택이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거는요. 아주 드문 복지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이득인 메리트예요. 우리 엄마 아빠만 봐도 70세가 넘어서는 이사를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리 평수를 늘려가더라도. 연세가 들면서 지병이 심해지면서 낯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그리고 익숙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안주하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엄마만 해도. 그래서 물건 못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2년마다, 3년마다, 4년마다 어떻게 이사를 다닙니까? 그래요. 뭐 집값이 뭐 떨어진다 그러고, 그래요. 전세로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70대 후반을 생각을 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택연금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60세 때 3억짜리 집을 주택연금을 든다고 하면 월 63만 6,300원을 받아요. 여러분, 63만 6,300원이 매달 연금으로 들어오려면,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상가를 싸가지고 그 돈을 받는다고요. 그러면은 그 상가 사는데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3억? 택도 없죠.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다는 건 이 어마어마한 복지입니다. 네. 저는 집이 작더라도 자가로 옮기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정말 추천드려요. 예. 집이 작더라도 내 집 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염두에 꼭 두시고 집값이 안 오르더라도 꼭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포트폴리오를 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자, 이제 우리가 사실 팔자에 연금이 없어요. 지금까지 연금 든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 말씀드린 거예요. 더 이상 연금 들 여력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 연금 효과가 되는 거,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즉 4대 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라도 하셔야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봐봐. 예. 지금 50대가 그래도 괜찮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의료보험만 누가 내줘도 이게 20만 원 정도 수입의 효과예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최저 의료보험, 4대 보험이 될 수 있는 그 아르바이트를 꼭 구하시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잖아요. 내가 기술이 있어야죠. 내가 뭐 기술이 있어야 뭘 하죠.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가 취득했어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가 옛날에 이제 간병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마땅한 직업도, 마땅한 뭐 기술도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간병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뭐 가사 지원, 정서 지원 해가지고 뭐 집안일 해주고, 그 다음에 정서적 말벗 대주고 이런 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한 집만 맡아도 이렇게 월 의료보험이 나올 수 있을 정도는 일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한 집만 맡아도.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나올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어떤 아르바이트든 의료보험이 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4대 보험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중에서 있잖아요. 고용보험에서 실직수당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4대 보험이 되는 아르바이트 지금 구하러 다니십시오. 워크넷에 일단은 접속을 해보셔서 워크넷에 이력서 올려놓으시고요. 꾸준하게 보시고, 제가 땄던 요양보호사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요, 나중에 이제 가정 요양을 할 때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든지 할 때 제가 가족 요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날마다 가족 요양을 하게 되면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30에서 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 요양을 하게 되잖아요. 내 배우자가 아파서 내가 가정에서 그 배우자를 요양을 해요. 그렇다면 그 배우자가 요양 등급이 있다면 내가 가족 요양을 하게 되면 월 7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 배우자가 정말 편찮아가지고 내가 요양을 해야 되는 그 나이, 70대, 80대다. 이때 가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느냐?
아유, 힘들어요. 아유, 일단 눈이 안 되고, 무슨 말이 뭔 말인지 잘 안 들어와가지고 엄청 힘들거든요. 제가 이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면서 학원에서 8시간씩 앉아 있었는데, 아우, 엉덩이에 욕창 수준이에요. 못 앉아 있어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써먹는 건 70대, 80대에 써먹더라도 지금 취득은 50대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 나오는 알바를 구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면 지금 공부해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